안녕하세요. 저골기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손님이니 제 소개부터 하죠. 저는 저골기담의 바텐더 적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저골기담에서는 세상에 떠도는 모든 괴담과 기이한 이야기들을 모아 칵테일로 제조하여 손님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새로운 괴담 레시피가 들어왔는데 어떠세요? 제목은 후각상실. 어느 날 갑자기 후각을 잃어버린 어느 청년의 기이한 비밀을 담고 있는 괴담입니다. 자, 이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괴담 후각상실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골목. 대낮에도 전신주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양달과 응달이 켜켜이 쌓이는 동네. 석양이 지면 붉은 빛 희미한 햇빛만이 겨우 훑고 지나갈 뿐인 반지하 방에서 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단조로운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후각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날은 유독 진상 손님이 많던 날이었다. 알바를 마치고 속이 답답해 소주 2병을 사서 근처 길거리에서 혼자 소주를 홀짝이던 기억을 끝으로 나는 주택가 골목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행인이 신고했고 나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과음을 자제하라며 의사에게 한 소리를 듣고 수액을 맞은 뒤 방으로 돌아왔다. 깨질 듯한 머리를 겨우 베개에 기대고 잠에 들려던 순간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언제나 늦게 쓰던 이불의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지 않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것저것 냄새를 맡아보았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 병원으로 달려가 각종 검사를 거친 끝에 의사는 말없이 차트를 보여줬다. 후각이 손상된 것 같은데 아직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보면서 차근차근 정밀검사를 진행해보겠지만 심리적 요인일 수도 있으니 신경정신과 진료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신경정신과에 방문해서 상담도 진행해보았으나 뜬구름 잡는 시덥잖은 이야기 같아서 대충 흘려듣고 병원을 나왔다.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된다는 건 이상한 기분이었다. 오감 중 하나가 상실됐다는 사실은 내게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줬지만 당장 내 삶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나는 후각상실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음에도 의외로 빠르게 내 삶의 루틴에 적응해버렸다. 그렇게 또다시 단조로운 생활을 이어가면서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내 생활의 루틴을 깨버린 건 방안을 여기저기 휘젓고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였다. 손바닥으로 쫓아내고 말아놓은 신문으로 내려치고 살충제를 뿌려대도 다음 날이면 꼭 한 마리가 다시 나타났다. 후각을 잃은 나는 어딘가 파리를 꼬이게 하는 냄새의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해 쓰레기통을 비우고 싱크대를 닦고 욕실 수채구멍에 락스를 붓고 옷장을 열어 여름옷에 눌러붙은 먼지도 털어도 보았으나 파리는 계속 나타났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자 파리를 쫓는 것 자체가 성가시게 되어 파리가 날아다니든 말든 그 짓도 그만두었다. 새벽 3시,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 서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걸 느낀다. 냉장고에 웅웅거리는 솔만이 깔린 이 고요한 시간은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최면이라도 거는 것 같았다. 삶의 고민조차 가라앉히는 이 고요하고도 멍한 시간이 나는 좋았다. 여느 때처럼
그 고요 속에 앉아있을 걸 예상하며 알바를 나섰던 어느 날, 그날은 새벽 3시가 넘었음에도 유독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진상 고객도 연속이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뚜껑도 덮지 않고 부어버린 손님, 자신이 찾는 담배가 품절이라며 소리 지르는 손님, 그리고 취객. 실내에 질펀하게 토를 갈기고 나서는 토사물이 묻은 더러운 입으로 냄새가 나잖아. 쓰레기통도 안 비우고 뭐하는 거야? 편의점 알바 하나 제대로 못하는 너 같은 게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소리를 질러대던 그 남자는 지갑을 집어들더니 계산대 뒤로 있는 힘껏 던지고는 비틀거리며 나가버렸다. 지갑을 대고 나가보았지만 그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그는 사라진 후였다.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그놈의 파리가 보였다. 형광등 아래를, 라면 코너 위를, 그리고 취객이 방금 남기고 간 그 토사물 위를, 그 특유의 성가신 움직임으로 이리저리 휘젓고 있었다. 내 삶은 저런 파리 한 마리한테까지 조롱당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무언가를 끊으며 지나갔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가방 안에 넣고 조용히 카운터를 나와 진열대에서 소주 2병을 집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왔다. 벽나발을 불려 골목길을 헤맸다. 입에 쓴맛이 감돌지만 알코올 냄새는 여전히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비틀대며 거리를 헤매다 팔이 걸려 넘어졌다. 소주병이 불쾌한 소음을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온몸에 붙은 흙먼지를 털고 일어서던 그 순간 파리가 보였다. 어두운 골목 안쪽 낮은 반지하 창문 틈 사이로 수십 마리의 파리들이 쉴 새 없이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순간 냄새가 느껴졌다. 썩은 간장,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수개월 방치한 냉장고 속 반창통을 열은 듯한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악취. 나는 비틀거리며 그 창문이 연결된 반지하 쪽문 앞에 섰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익숙한 실내가 눈에 들어왔다. 싱크대를 지나 내가 쓰던 책상, 내가 자던 침구류, 그리고 방 한구석에 쌓여있는 이불더미 그 위로 파리들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깔끔하던 이불은 어느새 검붉은 액체로 물들어 있었다. 아무 냄새도 못 맡던 내가 지금은 그 냄새로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불 밑에 덮어둔 검은 봉지 꾸러미들을 여러 번 밖으로 옮겼고 락스로 바닥을 닦았다. 1시간 정도 방 정리를 마친 후 나는 주머니를 뒤져 편의점 계산대 아래에서 주운 취객의 지갑을 꺼냈다. 덮개를 열자 그의 이름과 주소지가 적힌 주민등록증이 눈에 들어왔다. 신발장 위에 놓인 장도리를 집어 가방에 넣고 문을 나서며 이전에 신경정신과 의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쓰러질 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사라진 기억 속 경험에 그 원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후각과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후각신경에도 영향을 줬을지 몰라요. 숨기고 싶은 강렬한 경험이 후각상실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원인과 다시 마주하면 후각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시치를 느끼며 나는 다음 목표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번 괴담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더욱더 어둡고 감미로운 괴담 레시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손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붉은 달빛 아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